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제주도의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제주인 뉴스에서는 정책 비전과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한림읍 지역에서 국민의 힘으로 출사표를 던진 양용만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직 한림이라는 캐치프레이로 이번에 도연 한림읍 지역구 도연에 출마하셨는데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선거구에 출마한 양용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한림읍 지역에서 우선 이쪽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한 20년 넘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타 후보들도 공히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이 양돈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네. 우리 제주도의 양돈 사익 두수의 절반 가까운 두수가 지금 한림읍에 포진하는 데 있다 보니까 악취 문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 방법들을 아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지하수 오염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이 지하수 오염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이 상당히 우리 한림읍에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곳은 없을 겁니다. 조만한 우리 지역의 축산과 농업인 브로콜리, 양배추, 양파 이런 채소류, 그 다음은 이 수산 어자원이 상당히 풍부해갖고 한림수협이 전국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우리가 제주도가 2,000만이 가까운 관광객이 오는데 정작 이런 좋은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한림에는 머물고 여행 오면은 맨 처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용만 후보님은 약관의 나이인 32살에 귀덕 1위 2장을 취임하셨고, 또한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개발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귀덕 새마을금고 2대에서부터 4대 이사장을 역임한 경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아너소사이어티 최고의 봉사자이면서 현재 한림읍 발전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주로 하는 일과 한림읍을 위한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마을 이장을 맡은 건 사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물에 대한 농업하고 반농업하고 물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지를 안 할 때입니다.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고구마 재배라든가 보리, 조, 주로 작물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못했지 않았냐. 그래갖고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 땅 속에는 물이 풍부하게 있다. 이거를 농업하고 연관시키면은 농업이 이 산업이 좀 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물을 끌어올려 갖고 반농업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몰두해 갖고 아마 그게 계기가 돼 갖고 저희도 전 지역에 전파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 시기가 91년도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한 200여 가구의 새마을금고가 있었는데 94년도에 마을금고 이사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맡게 됐냐면은
학교 다닐 적에 누구나 그랬지만은 돈을 학비를 대려다 보니까 돈을 빌려야 됐고 그 돈이 은행을 통해서 빌린 게 아니고 주변 분한테 여유 있는 분한테 차용증서를 그때는 한문으로 썼습니다. 이푼오리라는 일자를 주고 그러면서 이 사금융을 좀 개선해 갖고 공공금융으로 좀 변화를 시켜야겠다. 아마 이것도 제가 한 일 중에 큰 일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은행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과감히 저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 왜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마을 금고를 새로 짓고 도로변으로 밖으로 내치고 마을 주민들이 그때는 어떤 그 인식 부족으로 좀 반대에도 부딪혔습니다만은 설득을 해가면서 나오면서 승승장구해갖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큰 금융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참 좋은 새마을금고라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수신이 2천억이 넘고 있는 진짜 이 지역에서도 여수신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2천억이 넘고 있고 경제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발전을 했고 또한 제가 그 아나소사이트라든가 그런 봉사는 아마 이게 몸에 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생활하면서 남의 어떤 도움, 예를 들어서 무일푼인 저한테 돈을 빌려준다거나 믿고 보증을 서준다거나 이런 고마운 부분들을 보답하는 부분이 지역 환원 사업 아니면 조금 기회 닿을 때마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갖고 아마 제가 아나소사이트는 14번째 제주에서 가입한 걸로 일찍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2019년도부터 한림읍 발전협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된 보니까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잘 몰랐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뭐 제시 활동이라든가 나이언이라든가 뭐 여러 크고 작은 단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발전협회를 위해서 이 직함을 맡다 보니까 너무 그 한림이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한림을 좀 알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면서 거르멍 드르멍이라든가 해갖고 뭐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는 일도 해봤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림의 최고의 진짜 전 세계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한림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한림 사람들은 좀 등한시하더라. 그래서 지역민들을 모시고 한림공원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지역에 또 오랜 산업체인 한라산 소주가 있는데 이것들도 이 부분도 좀 어디에 보면 지역민들이 좀 그 이용을 꺼리고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장도 견학하고 또 생산되는 과정도 보고 어떤 물에서 이 소주가 생산되는지도 직접 볼 수 있어 갖고 좋은 계기가 되었고 또 각 교육분과라든가 발전협회는 한 10개 분과가 있어 갖고 교육분과도 있고 문화분과도 있고 환경분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 어떤 시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지역에 아니면 밖에 꼭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그 강사분을 초청해 갖고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고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관광 산업까지도 같이 발전하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공익적 관점 아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 노인, 제일 제주인 등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항상 돌봐오고 계신데 참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림읍 지역구 도의원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꼭 이루어 보고 싶은 공약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질문한 부분 중에 제가 지금도 예. 잘해줬구나 하는 게 저희 모교인 초등학생을 아마 한 15년이 넘었을 겁니다. 얘네들을 좀 큰 환경을 봄으로써 뭔가 좀 변하겠구나. 그래서 아마 15년 전에는 비행기 타보내 얘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처음 태우고 해갖고 꼭 그것도 인천국제공항을 걸쳐갖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로 직접 나갈 직항 노선이 없을 때입니다. 인천 말고는 부산, 김해공항을 거쳐서 갈 수 있지만 인천공항이 상당히 그때도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걸쳐갖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기회. 걔네들이 어떤 큰 우리 제주도에 갇혀 있다 보면은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높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럼으로써 얘네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건 해준 것 같고 또 장애인 시설에 집을 지어준 적이 있는데 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계기가 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 시설이 장애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거주하는 곳에서는 나가달라 그러고 나가려니까 장애인이라 해갖고 집을 빌려줄 때는 없고 그래서 마침 그때 한림교회에서 땅을 제공하겠다 해갖고 집을 어느 지인 한 분과 같이 해갖고 2채를 지어줬고 그래서 지금도 기회 닿을 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제일 교포 1세대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고 지역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분이라고 저는 어릴 적부터 조금 봐왔고 지켜봤던 그런 부분도 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움에 이제는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첫 번째는 몰라서 못했고 두 번째부터 쭉 해갖고 여행 경비가 얼마 드느냐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를 제가 그 금액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랄까 아니면은 저도 없이 이까지 성장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 주신 분들이 아마 마음이 아마 지역을 위해서 환원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했고 또 하나 축산 문제를 먼저 네. 아까 서두에 꺼냈지 않습니까? 예. 양돈장 악취 문제는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그런 기술이 전 세계에 없는 것을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덤벼드는데 그건 맞지 않은 위치입니다. 지금 하는 일들은 규제입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규제를 하면 이 산업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양돈 산업만 무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축 분야도 무너지고
중소가축 분야도 다 연쇄적으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하는 분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림업발전협의회 축산분과위원회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뭐 양돈 농가도 몇 분 끼어 있고 마을 이장을 지냈던 분, 지역민들 해갖고 한 20여 분으로 구성이 돼갖고 3년여 동안 고생을 해갖고 비용은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냄새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뒀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양돈 농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갖고 냄새를 70~80%만 저감을 시킨다면 거의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지하수 오염 문제를 많이 논합니다. 이게 먹는 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무턱대고 양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인 분석은 제대로 안 하고 양돈 문제면은 이 해결은 상당히 쉽습니다. 양돈 분유를 갖고 요를 갖고 삼다수 같이 이렇게 맑은 물을 만드는 기술을 아마 제주도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된 지 만 3년이 지났고 양돈 축협에서도 이런 물을 생산해 갖고 준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수 오염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럼 뭐 때문에 오염되는가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산간의 우죽순 뭐 민박이라든가 무슨 주택이라든가 등등 많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종말 처리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현재요. 예. 많은 부분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도 숨골 지하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물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전에 오염된 게 지하수로 나온다는데 천만에 한 만에 맞습니다. 아마 저 생각은 우리 한 100고지 정도, 200고지 정도에서는 아침에 부으면은 저녁 때는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는 정확한 원인부터 찾아내야 되겠다. 뭐에 대한 오염인지는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에 의한 오염이냐, 축산에 대한 오염이냐, 비료에 대한 오염이냐, 이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은 농업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한림 지역 하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차 산업이 농업과 수산업과 축산업이 상당히 발달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농업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네. 조그만 과잉 생산하면은 폐기 처분해야 되고, 아마 한 달 전만 해도 양배추 폐기 처분하는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지 폐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적정 생산으로 유도하고 또 농업 분야를 조금 건드려 이 방향을 들어갖고 시설 농업으로 전환하면은 소득도 배가 되고 농경지도 여유가 생기고 임대 비용도 저렴해지고 또 시설 농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떤 일반적인 농업이라기보다는 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모든 제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고 집안에서 컴퓨터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젊은 농업을 하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도 훨씬 유리하고 우리 한림 지역에는 특히나 젊은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충분히 농가 소득도 보장이 되고 소득에 의해 많은 분들이 해결되겠다 싶어갖고 이 문제도 방향 전환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우리 한림이 또 수산물이 네. 전국에 아마 어획량이 우리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갖고 나가는 양이 전국의 두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1,500에서 2,000억 원의 연간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림수협은 많이 그 개선됐고 다 타 지역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가공, 산지, 먹거리 이런 걸 활용하면은 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산업에서는 우리 한림이 다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많은 분들이 생산지에서 먹는 게 최고의 맛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림엔 다 갖춰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횟감 덧붙여서 농산물. 아마 이게 이 산업을 통해 갖고 한림에 머물고 먹거리 문화를 즐기고 또 요소에 볼만한 거리들을 제공하고 홍보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은 선거 때마다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공장을 유치한다, 학교를 유치한다, 뭘 유치한다. 있는 것부터 잘하면은 있는 현상화에서 있는 것부터 뭔가 개선하게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은 불어나고 지역은 활성화된다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용만 후보님은 제주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셔서 2011년도에는 한국 양돈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2018년도에는 나눔 국민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만의 장점과 도연이 된다면 또 어떤 도연으로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예, 저는 그 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벽에 부딪혀갖고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제주대학교 축산과가 아니고 제주 그때는 전문대 축산과. 예. 4년까지 다닐 여력도 안 됐고 갖고 있는 돈으로 학교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농업과 수산업도 해봤습니다. 축산업, 1차 산업이라는 것은 전부 했고 식당업도 해봤습니다. 또 지역을 떠나본 적도 없고, 뭐 이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걸 많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농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전문가다. 그리고 축산도 해봤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냄새 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관심을 조금 가지면은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직접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음으로써 관심도 갖고 지역민들과 같이 더불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갖고 나은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툭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고 앞으로도 머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두에 얘기한 몇 가지 부분들이 경험했고 또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상을 받는다거나 그거는 많이 숨겨왔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알려져 갖고 저도 민망스럽긴 합니다. 뭐 양돈 대상이라든가 또 안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양돈이 어떤 그 위상을 위해서라도 좀 받았다. 또 나눔 대상도 상당히 많이 이 고사를 냈습니다. 상당히 큰 상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모토 오직 칼림이라는 슬로건으로 두 발로 뛰고 계신데 끝으로 우리 양용만 후보님께서 지역 주민들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예, 존경하는 한림국민 여러분, 충분한 사회 경험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쭉 태어나고 자라고 많은 경험을 했고 또한 지역의 중요한 위치인 한림읍 발전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됐고 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협조 내지는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지 않느냐 그런 감사한 마음에서 앞으로 4년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후보님도 그렇지만 그 유권자들이 보다 정확한 검증된 그러한 도의원을 뽑는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가 있다면 또 이렇게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주뉴스의 김남수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